예, 안녕하십니까. 표현의 자유 수호 청년연대와 자유아시아 변호사연대 대표 김자훈 미국 변호사입니다. 오늘 저는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즉 유럽 DSA를 모본으로 한 디지털 검열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DSA는 Digital Services Act의 약자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몇몇 악성 게시물이나 허위 정보를 규제하는 법이 아닙니다. 이 법의 핵심은 국가가 직접 모든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규제의 틀을 만들고 플랫폼이 삭제와 차단을 집행하며 사실확인단체와 분쟁조정기구가 그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유럽연합의 디지털 서비스 액트, 즉 DSA식 규제 모델입니다. 겉으로는 자율규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플랫폼이 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더 많이 지우고 더 빨리 차단하고 더 넓게 계정을 제한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국가는 우리가 삭제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플랫폼은 법적 리스크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단체는 전문적 판단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이 경험하는 결과는 하나입니다. 게시물은 삭제되고 계정은 제한되며 수익은 차단되고 정치적 반대 의견은 온라인 공론장에서 밀려납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아시아 변호사연대와 함께 활동하는 아시아 각국의 변호사들과 학자들도 이 법이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필리핀, 네팔, 인도네시아의 법률가와 시민사회 지도자들은 이미 대한민국 시민들과 청년들을 지지하는 연대 성명을 보내왔습니다. 이 법이 대한민국에서 정착되면 아시아 각국 정부가 허위 정보 대응과 온라인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유사한 디지털 검열 구조를 도입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검열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검열의 책임자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 플랫폼, 사실확인단체, 분쟁조정기구가 각각 일부 역할만 담당하지만 그 전체 구조는 국민의 표현을 위축시키는 하나의 검열 체계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 조작 정보라는 개념은 정치적 논쟁과 권력 비판의 영역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권력자에 대한 의혹 제기,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풍자와 시민적 문제 제기는 처음부터 완전한 증거를 갖추고 이루어지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진실은 시민의 문제 제기와 공개 토론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되면 국민은 먼저 묻게 됩니다. 이 말이 진실인가? 이 말이 진실인가가 아니라 이 말을 해도 안전한가? 바로 그 순간 표현의 자유는 무너집니다. 대한민국은 정부가 허락한 말만 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은 권력을 비판할 자유가 있고 의혹을 제기할 자유가 있으며 반대할 자유가 있습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즉각 유예되고 재개정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온라인 공론장이 감시와 신고와 삭제의 장이 아니라 자유로운 토론의 장으로 남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법은 허위 조작 정보라는 새로운 규제 개념을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허위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정부라는 것입니다. 곧 정무의 입맛대로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법안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공화국이 맞다면 법과 제도는 자유를 보장하는 장치가 되어야지 자유를 억제하는 억제기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정치적 논쟁, 정책 비판, 의혹 제기, 사회적 쟁점에서는 무엇이 허위이고 무엇이 조작인지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히 권력자에 대한 의혹 제기나 정부 정책 비판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초기 단계부터 허위 조작 정보라는 낙인이 찍히면 시민들은 말하기 전에 스스로를 검열하게 됩니다. 국민들이 의심을 가진다면 국가가 증명해 보이면 됩니다. 국민들이 음모론을 가진다면 국가가 해소시켜주면 됩니다. 의심까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낙법으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정부가 세운 잣대로 판단하고 심판하게 된다면 다음은 국민들의 어떠한 자유를 빼앗아갈 것입니까?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혐오, 차별, 선동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을 살아갈 한 명의 청년으로서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됩니다. 폭력을 선동하거나 범죄를 부추기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그보다 더 넓은 영역까지 규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됩니다. 법안에는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한다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너무 모호합니다. 무엇이 비판이고 무엇이 혐오인지 누가 결정하는가? 최근 배재교 학생의 사례만 보더라도 정치 및 언론계가 나서서 비판의 결과 6개월 출전 정지가 되며 아이들의 미래는 사라졌습니다. 모 방송인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이중적이고 모호한 기준의 사회적 질타였습니다. 종교에 대한 신념을 말하는 것도, 성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것도, 교육 정책을 비판하는 것도 누군가는 혐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불명확하면 가장 먼저 입을 닫게 되는 것은 바로 저희와 같은 청년들입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은 원래도 눈치를 많이 봅니다. 취업도 걱정해야 하고 인간관계도 신경 써야 하고 SNS에 글 하나 올리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혹시 이 말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까지 더해진다면 청년들은 더 이상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보다 침묵하는 것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는 침묵하는 청년이 아니라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하는 청년만이 만들어갑니다. 민주주의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자유롭게 말하고 서로 토론하며 더 나은 답을 찾아가는 사회입니다. 오늘 내가 동의하지 않는 사람의 말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바로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가 같은 이유로 막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청년들이 눈치를 보며 침묵하는 나라보다 서로 다른 생각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폭력은 분명히 막되 표현의 자유까지 위축시키는 모호한 기준만큼은 반드시 신중하게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살아갈 청년 세대의 자유를 지키는 길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최대 5배 가중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불법 정보 또는 허위 조작 정보 유통에 대해 인정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가중 손해배상 책임을 지을 수 있게 합니다. 문제는 이 조항이 권력에 대한 비판과 공익적 의혹 제기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청년들에게 이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정의와 공정을 배웠고 이제 막 사회에 나와 그것을 실천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청년이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 의혹이나 행정 문제를 지적했다가 표현의 일부가 부정확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소송에 직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청년들이 그 위험을 감수하며 사회가 올바르게 돌아가는지 지켜보려 하겠습니까? 청년이 침묵하는 사회는 결코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활동가, 언론인, 평범한 시민 누구든 최대 5배 손해배상의 위험 앞에서는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기 어렵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형사처벌로만 위축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위험만으로도 시민들의 입은 충분히 닫힐 수 있습니다. 허위 정보는 반드시 규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민의 정당한 감시와 비판까지 함께 얼어붙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섯째, 이 법은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이 최대 5천만 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온라인 표현으로 인한 손해는 본래 그 발생과 범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이유로 법원이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게 하면 표현자는 예측하기 어려운 금전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결국 시민들은 혹시 손해배상 당하면 어쩌나 라는 두려움 때문에
정치적인 의견 표명 자체를 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조항의 무게는 청년들에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아직 사회적 기반과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청년 세대에게는 최대 5천만 원이라는 배상 가능성은 단순한 리스크가 아니라 발언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실질적인 진입장벽이 됩니다. 더욱이 기성 언론사나 정당에는 법무팀과 조직적인 대응 자원이 있지만 정치적 의견 하나 남기고 싶어 하는 평범한 청년에게는 그런 안전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댓글 하나, 게시물 하나에도 법적인 다툼과 거액의 배상 가능성을 감당해야 한다면 결국 법률 자문을 구할 여력이 있는 사람만 자유롭게 말하고 평범한 청년은 침묵하는 불평등한 여론장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 정치 참여는 소수 기성 정치인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검증받으며 성장하는 무명의 개인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청년의 정치적 견해는 처음부터 완성된 논리가 아니라 말하고 반박당하고 다시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성숙해집니다. 그런데 이 법은 바로 그 출발선에 선 청년들에게 말 한마디에 인생이 걸릴 수 있다라는 공포를 심어주며 시행착오를 통해 성장할 기회 자체를 빼앗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특정 세대를 겨냥한 조항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실질적인 효과에 있어서 청년의 정치적 목소리를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짓누르는 조항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네, 여섯째, 이 법은 유죄 판결이나 손해배상 판결 등을 통해 불법 정보 또는 허위 조작 정보로 인정된 정보를 2회 이상 다시 유통하는 경우 최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문제는 온라인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보가 기사, 영상, 캡처, 카드뉴스, 댓글 형태로 반복 유통되기 쉽다는 점입니다. 또한 어떤 정보가 판결로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모든 이용자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 조항은 언론, 유튜버, 시민단체,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강력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최대 10억 원이라는 과징금은 표현을 바로잡는 수준을 넘어 비판적 담론 자체를 봉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왜 이 조항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일상적인 온라인 활동을 어떻게 위축시킬 수 있는지 그 이면을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최대 10억 원이라는 과징금의 규모입니다. 대한민국 법체계에서 10억 원의 과징금이나 벌금은 주로 대기업의 심각한 독점 규제법 위반, 대규모 환경 파괴 또는 중대한 금융범죄 등이나 부과되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를 정보의 반복 유통이라는 행위에 적용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경제적 사용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원래 과징금이란 불법적인 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행정 제재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정보를 리트윗하거나 커뮤니티에 글을 퍼나르는 행위로 개인이 얻는 경제적 이익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의 이용자는 금전적 이익이 아니라 공분, 정보 공유 혹은 단순한 재미를 위해 정보를 유통합니다. 1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기준은 범죄 수익 환수라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이 주제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말라는 국가적 겁박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개인 유튜버나 중소 독립 언론사, 시민단체는 단 한 번의 실수로 파산을 이룰 수 있습니다. 법안은 인정된 정보를 다시 유통하는 경우를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세계에서는 정보는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모양을 바꾸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포맷의 진화는 최초의 정보가 텍스트 기사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것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누군가는 핵심만 요약해서 카드뉴스로 만들고
다른 누군가는 AI 음성을 입혀 쇼츠 영상을 제작합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이를 캡처하여 밈으로 소비하거나 게시물의 댓글로 인용합니다. 어디까지가 동일한 정보인가? 법원은 이 수많은 변형물 중 어디까지를 법원이 금지된 바로 그 정보로 규정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원문은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한 것만 처벌할 것인가? 두 번째, 내용의 80%만 유사해도 처벌할 것인가? 세 번째, 해당 허위 정보를 비판하기 위해 인용한 게시물도 기계적인 필터링에 의해서 처벌 대상이 될 것인가? 이러한 모호성은 결국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낳게 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처벌이 가능해지며 이는 필연적으로 법적 안정성을 크게 훼손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일반 대중은 특정 정보가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실시간으로 알 길이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매일 접속하는 포털 사이트나 SNS의 현재 법원에 의해 허위로 판결난 정보 리스트가 팝업으로 뜨지 않습니다. 3년 전에 법원에서 허위로 판결난 어떤 정치인의 스캔들이나 기업의 비리 의혹을 오늘 처음 인터넷에서 접한 평범한 직장인이 그것에 분노해서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직장인은 과연 악의적인 가짜뉴스 유포자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뒤늦게 정보를 접한 선량한 시민입니까? 법적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정보를 유통한 사람에게까지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현대판 연좌대이자 정보통제입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모든 판결문을 외우라고 단일하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조항이 통과될 경우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은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와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들일 것입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자사 서비스 내에서 불법 정보가 유통되어 규제기관의 철퇴를 받거나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을 매우 꺼려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우 보수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의 알고리즘 검열, 섀도우 배닝을 도입할 것입니다. 키워드 차단은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된 게시물은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무통보 삭제되거나 노출이 제한될 것입니다. 사전 검열의 부활은 이는 사실상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 검열이 민간 기업의 손을 빌려 우회적으로 부활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정자격의 상실은 온라인 커뮤니티는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여 스스로 진실을 찾아가는 자정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징금의 공포가 드리워진 곳에서는 토론 자체가 실종됩니다. 진실이든 허위든 논란이 되는 주제 자체를 회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의 가장 치명적인 부작용은 언론과 시민사회의 권력 감시 기능을 마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특종이나 내부 고발은 처음에는 기득권이나 법원에 의해 배척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약 어떤 기자가 고위 공직자의 비리 의혹을 보도했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1심에서 명예훼손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는 해당 기자가 새로운 결정적 증거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존재한다면 기자는 새로운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보도를 주저하게 됩니다. 이미 한번 유죄로 판결난 정보를 다시 유통하는 꼴이 되어 언론사가 10억 원의 과징금을 받고 폐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과 권력을 가진 이들은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악용할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의혹이 제기되면 우선 막강한 변호인단을 꾸려 법원의 1차 판결을 받아냅니다. 그 후 이 조항을 통해 방패 삼아서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결 났으니까 이 사건에 대해 다시 언급하는 자는 모두 10억 원의 과징금 대상이다라고 언론과 대중의 입을 완전히 틀어막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진실의 확정이 아니라 진실에 대한 독점을 권력자에게 쥐어주는 꼴입니다. 법리적인 관점에서도 이 조항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목적의 정당성은
가짜 뉴스와 불법 정보를 근절하겠다는 목적 자체는 정당할 수 있습니다. 수단의 적합함은 과징금을 물리는 것이 유통을 막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침해의 최소성은 하지만 과연 10억 원이라는 액수와 반복 유통이라는 포괄적 규제가 최소한의 침해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의 삭제 요구나 정정 보도, 반론권 보장 등 덜 침해되는 수단이 얼마든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금전적 철퇴를 내립니다. 이 조항으로 얻게 되는 가짜뉴스 확산 방지라는 공익보다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고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는 사익의 침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결론은 각, 설,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정리하겠습니다. 확정 판결 후 반복 유통 시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조항은 반대를 잡기 위해 초과 삼간을 다 태우는 격입니다. 온라인상의 악의적인 허위 조작 정보가 사회적 문제 대고가 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선거에 개입하거나 무고한 개인의 인격을 살인하는 수준의 가짜 뉴스는 분명히 근절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해결책이 비판적 목소리에 대한 무차별적인 경제적 처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징벌이 아니라 플랫폼의 투명성 강화와 시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입니다. 플랫폼 알고리즘이 자극적인 가짜뉴스를 추천하지 못하게 막고 허위정보 결에 팩트체크 정보를 병기하는 방식 등 기술적이고 제도적인 우회로를 먼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어떤 정보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국가와 법원이 영원히 독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거짓이 내일의 진실이 되기도 하고 어제의 진리가 오늘의 반박이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사회의 측면입니다. 10억 원이란 과징금은 표현을 바로잡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질문을 멈추게 하고 의심을 처벌하여 결국 비판적 담론 자체를 묵살하는 거대한 재갈이 될 것입니다. 이 조항이 가져올 침묵의 나선 효과, Spiral of Silence, 우리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먼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른이란 대체 무엇입니까? 단순히 나이만 먹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그것이 어른입니까? 우리는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가정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나쁜 짓 하지 말라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적어도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은 되지 말라고 그렇게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면서 알게 된 우리 세상의 민낯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어른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끝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하물며 5천만 국민을 대표하는 그 지도자라면 책임의 무게는 비할 바가 없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가짜뉴스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합니다. 잘못이 있다면 처벌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온라인에서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특정 세력은 왜 침묵합니까? 방송에서 극단적 혐오를 쏟아내던 이들, 청년들을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던 그분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분들 역시도 똑같은 잣대로 처벌하실 생각인가요? 대통령과 그 가족부터가 특정 지역을 비하하고 참사를 당한 유가족들을 조롱하던 사람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행동은 괜찮고 국민들의 정당한 비판은 처벌의 대상입니까?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당신들을 우리가 어찌 어른이라 부르고 국민의 대표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선동과 비하를 일삼던 이들이 대체 누구였습니까? 바로 지금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당신들 아닙니까? 청년이 미래라고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면서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단 하나라도 청년들을 위한 정책 내보신 적 있으십니까?
국민들의 절규를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법의 잣대로 찍어 누르는 행태가 당신들이 말하던 공정이고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책임 없는 권력은 독재일 뿐입니다. 자신이 뱉은 말조차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 형평성을 상실한 고무줄 잣대로 국민들을 통제하려는 당신은 우리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12개 청년 단체들을 대표해서 제가 성명서를 읽을 텐데요. 여기 있는 기자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청년들이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그리고 부산, 전국 각지에서 오늘 이것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목소리를 이렇게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이 조선을 침범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정명가도, 즉 명나라를 정벌할 테니 길을 빌려달라는 거였습니다. 이 법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안전을 보장해 줄 테니 너희가 표현의 자유를 헌납해라. 그러면 모두가 안전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 동래부사 송상현은 만 40세, 저희와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전사이 가도난, 싸워 죽기는 쉬우나 길을 빌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청년들도 이런 법의 악법들에 위축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를 위하여 좋은 기사 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성명서 낭독하겠습니다. 자유아시아 변호사연대, 대구 경북 청년 커뮤니티, 대전 애국 청년연합, 자유수호연대, 호남 우파 친구들, 충청 애국 청년연합, 브라이트 자유 청년연대, 보스, 표현의 자유 수호 청년연대, 한국공화 청년연합, 민초결사대, 청주 패트리어츠 공동성명서. 국민이 말하는 법을 바꾸기 시작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은 즉각 유예 재개정되어야 한다. 2026년 7월 7일 오늘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미 국민의 표현을 위축시키고 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맘카페에는 이른바 7월 7일을 극복하는 법이 공유되고 있다. 국민들은 이제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말하기보다 뭐뭐라고 주장한다, 뭐뭐라는 소리가 들린다는 식으로 처벌을 피하는 표현법을 고민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이 법의 가장 심각한 문제다. 법이 시행되기 전임에도 국민은 이미 스스로 입을 막고 있다. 표현의 자유 침해는 언제나 체포와 처벌의 모습으로만 오지 않는다. 국민이 정부의 눈치를 보고 플랫폼의 삭제 기준을 두려워하며 정치적 의견 표현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이미 위축 효과다.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요건 하에 온라인상 불법 정보 또는 허위 조작 정보 유통에 대해 인정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가중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 접수, 삭제, 차단, 노출 제한, 계정 제한, 수익화 제한 등 광범위한 조치 체계를 부여한다. 문제는 허위 조작 정보, 공공의 이익 침해, 부당한 이익 등 핵심 개념이 정치적 논쟁 영역에서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이 법이 국가가 직접 모든 게시물을 검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 플랫폼, 사실확인단체, 분쟁조정기구가 결합한 분산형 검열 구조를 만든다는 점이다. 국가는 법과 감독체계를 만들고 플랫폼은 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삭제, 차단할 유인을 갖게 되며, 사실확인단체는 무엇이 허위인지 판단하는 중공적 권위로 기능할 수 있다. 분쟁조정기구는 사후구제 절차처럼 보이지만 이미 삭제되고 제한된 표현을 뒤늦게 다투게 하는 절차에 그칠 위험이 크다. 결국 누구도 검열의 최종 책임자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는 플랫폼의 자율조치라고 하고, 플랫폼은 신고와 법적 리스크 때문이라고 하며, 사실확인단체는 전문적 판단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다. 국민의 게시물은 삭제되고 계정은 제한되며 수익은 차단되고 정치적 반대 의견은 온라인 공론장에서 밀려난다. 특히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온라인 검열 공포는 이 법이 추상적인 법률 논쟁이 아니라 현실의 시민 자유 문제임을 보여준다. 청년들은 정당 가입이나 집회 참여보다
SNS 글쓰기, 댓글 좋아요, 공유를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세대가 댓글 쓰기 겁난다고 느끼는 순간 민주주의의 기초인 시민 참여는 조용히 무너진다. 정부와 여당은 이 법이 가짜뉴스와 악성 콘텐츠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허위정보 대응이라는 명분이 권력 비판을 봉쇄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권력자에 대한 의혹 제기, 풍자, 정치적 비판,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 유튜버와 온라인 커뮤니티의 여론 형성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보호되어야 할 핵심적 표현이다. 우리는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 인격권 침해를 옹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 침해, 업무방해, 민사상 손해배상 등 기존 법체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허위 조작정보 개념을 앞세워 플랫폼에 광범위한 삭제 차단 권한을 부여하고 사실 확인 단체와 행정기관의 지원 체계를 결합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입법이다. 국민은 정부가 허락한 말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국민은 권력을 비판하고 의혹을 제기하고 풍자하고 반대할 자유를 가진다. 표현의 자유는 정권에 유리한 말, 무난한 말, 논쟁 없는 말만 보호하는 자유가 아니다. 불편한 말, 날카로운 말, 권력자가 듣기 싫어하는 말까지 보호하기 위한 자유다. 이에 자유아시아 변호사연대, 대구 경북 청년 커뮤니티, 대전 애국 청년연합, 자유수호연대, 호남 우파 친구들, 충청 애국 청년연합, 브라이트 자유청년연대, 보스, 표현의 자유 수호 청년연대, 한국공화청년연합, 민초결사대, 청주 페이트리어츠 등 12개 청년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와 국회는 2026년 7월 7일 오늘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의 시행을 즉각 유예하라. 둘째, 허위 조작 정보 개념을 통째로 재검토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모호한 규제 개념을 삭제하거나 엄격히 제한하라. 셋째,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를 사실상 표현 심사자와 검열 집행자로 만드는 구조를 폐기하라. 넷째, 정부 지원 체계와 연결될 수 있는 사실 확인 단체가 정치적 판단의 주체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독립성, 투명성, 책임성, 반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다섯째, 삭제, 차단, 노출 제한, 계정 제한, 수익화 제한 등 중대한 표현 제한 조치에는 사후적 형식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 이의제기권과 사법적 통제를 마련하라. 여섯째, 국회는 청년 세대와 온라인 이용자들의 위축 효과를 정면으로 인정하고 공개 공청회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전면 재개정 절차에 착수하라.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에게 말 조심하라고 겁을 주는 법이 아니다. 국민이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이다. 우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대한민국 온라인 공론장을 자유로운 토론회장이 아니라 감시와 신고와 삭제의 장으로 만들 것을 강력히 우려한다. 정부와 국회는 즉각 헌법의 자리로 돌아오라.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는 위헌적 입법은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2026년 7월 7일 자유아시아 변호사연대, 대구 경북 청년 커뮤니티, 대전 애국 청년연합, 자유수호연대, 호남 우파 친구들, 충청 애국 청년연합, 브라이트 자유 청년연대, 보스, 표현의 자유 수호 청년연대, 한국공화 청년연합, 민초결사대, 청주 페이트리어츠 일동. 감사합니다.